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캠프 부동산 스쿨 세계 2대 미남 오늘 두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길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럼 세계 2대 미남이 누구냐? 간단하게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최를 하는 캠프 부동산 스쿨 카페지기 토지대장입니다. 예. 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촬영하시는 분도 소개를. 안녕하세요. 나중에 하면 잠깐 나올 수 예, 하면 나중에 잠깐 나오는 걸로. 자, 신문기사 조금 올려드리고 시작하죠. 생수를 오피로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요 바로 옆에 여기도 이제 생수기, 주유소 옆에 생수기 있죠. 얘도 방금 신문기사 올린 것처럼 네 가구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했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한 10만 호가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10월달부터는 직접 주거를 한다. 주거가 됩니까, 생수기? 안 되죠, 맞죠? 될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피로 바꾸든지 아니면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도 말이 많다 보니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 주거를 할 수 있게 오피스텔처럼 구제를 해 줄지,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운대 관련 기사 빠르게 올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보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자, 해운대 관광특구에 주거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게 무슨 관광지냐, 주거지지.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기사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구남로 상권이 커졌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앞이 어딥니까? 구남로죠. 네. 옛날에 여기 어땠습니까? 중앙선이 있었고 차선은 넓었죠, 차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한 차선씩 밖에 안 다니죠. 그렇게 해서 방금 기사 2017년도 기사를 보면 구남로를 지금과 같이 바꿔놓고 상가 매출이 많이 올랐다, 카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에 반면 제가 수업할 때 울산이랑 비교하는 수업을 많이 하죠. 울산에는 남구청이 있습니다. 남구청. 그 앞에 길이 왕생이 길인데 거기도 구남로처럼 똑같이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구남로는 관광지에 지하철역을 끼고 있습니다. 주차도 호텔이나 공영이라든지 지하철 이런 식으로 타고 오는데 모입니다. 모여서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킹 공연도 하고 칵테일 쇼도 하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중간에 인도가 넓은 게 오히려 관광을 하기에 메리트를 적용하고 있고, 하지만 똑같이 만들어 놓은 울산광역시의 남구청 앞에 있는 왕생이길은 똑같이 해놨는데 거기는 지하철역이었고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동네 상권에 주차도 힘들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사람들이 구남로는 왜 성공했고 울산은 왜 망했는가, 똑같은 상황인데 길을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울산 답사 수업 이런 것도 한 번씩 하죠. 할 때 한번 오셔가지고 이거 왜 그랬는지. 그래서 상가는 여러 군데를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산에 법원검찰청 있죠. 연제 법원검찰청. 명지 하나 더 생겼잖아요, 서부지원지청이. 그리고 나니까 연제법원 근처가 상권이 못하죠. 또 그 얘기하니까 저 위에 대구광역시에 법원검찰청이 옮겨간다. 그럼 거기도 상권이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긴 또 더 좋아져요. 왜? 상업지에 재개발로 다 부수거든요. 변호사들이 나가야 부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법원이 없어지는 게 대형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은 법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악재가 되고, 어느 지역은 법원이 없어지는 게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지역을 보시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투자하기 전에 우리 CD님이나 우리 캠프에 유명하신 분들이죠. 강장군님. 네, 을지문덕 장군 이후로 가장 유명한 강장군님도 캠프에 있고 토지대장님도 캠프에 계시죠. 그래서 캠프 운영진 분들과 아니면 저나 서로 상의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해운대에 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해운대에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이유는 상업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동네 온천동 가보시면 온천동 땅값이 폭등했잖아요. 폭등. 왜 그랬습니까? 대부분 상업지에다가 용적률이 높으니까
용적률 높으니까 당연히 높은 건물들이 계속 들어오죠. 해운대나 온천동이나. 그래서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구남로에 차와 사람이 엉키다 보니까 아예 찾기를 없애버리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톡방에. 근데 뭐 찾기는 없애지 못하죠. 그 진입로로 쓰고 있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해운대에 집만 놓고 광안리로 간다, 또는 뭐 기장에 아난티 같은데 숙박을 한다, 이런 기사들도 제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집에서 천천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남로를 한국판 타임스퀘어로 만들겠다, 이런 기사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광고판 같은 걸 쫙 깔아가지고 한국의 완전 명소로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갈 길은 어디죠? 여기 해리단길을 가죠. 해리단길 관련 기사를 잠깐 올려드리면, 해리단길은 서울 이태원의 경리단길을 본따서 거기가 육군중앙 경리단이 있어서 경리단 길인데, 해운대는 해자를 떠서 해리단길로 그렇게 명명을 한 거죠.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사 해리단길이 뜬다, 그 당시 이런 기사가 많이 났었고, 최근에도 보면은 23년 5월에 해리단길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부산 상권은 어디 있습니까? 서면도 있고, 지금 좀 상황이 예전보다 조금 안 좋은 뭐 강북동, 남포동 일대 상권도 있고, 경성대, 부경대 상권도 있고, 뭐 부산대학교도 있고, 많이 있죠. 송정도 있고, 강안리도 있고, 화명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신축이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명지 신도시 같은데 새로 지은 상가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고요. 명지 신도시의 상가를 분양받으라고 권하는 사람은 사기꾼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구축상가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구축상가만 지금 4군데 세를 받고 있어서 1층만 짭짤하게 세를 받고 놀고 있는데, 그에 반면 꼬마빌딩은 어떻습니까? 꼬마빌딩은 어디 사야 됩니까? 꼬마빌딩은 어디 사야 됩니까? 개발 호재가 있는 거. 대표적인 데가 방금 얘기했지만 해운대나 온천동처럼 상업지가 많은 곳, 용적률이 높은 것들. 그 다음에 재개발 많은 곳들 있죠. 양정, 대연동, 하단에서 당리방향, 서금사 이런 데 있죠. 호재가 많은 곳들. 북항 주변, 대표적으로 부산역. 보나마나 오페라하우스랑 대거 뭐 방송국이라든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엑스포도 뭐 열릴 거고, 예를 들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엑스포가 되든 안 되든 개발은 될 거니까. 그래서 부산역 주변이 보나마나 땅값이 오를 겁니다. 꼬마빌딩 같은 게 안 오를 수가 없는 지역이죠. 부산역, 초량, 부산진, 아니면 이제 그 내려가면 뭐 중구청에 옮겨올 중앙역 좌측에 용두산공원 공영, 거기에 중구청이 옮겨오죠. 그다음 롯데타워 착공했죠. 뭐 몇 년 걸리겠지만 들어오게 되면 보나마나 유동인구 증가하면서 그 왼쪽에 있는 유라리 광장, 남포동 근어물 시장 이런 데 있죠. 남포역, 자갈치역까지 아마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다음 명지도 계속 오르고 동부산도 계속 오르죠. 지하철 2호선이 들어갈 송정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동부산은 너무 비싸고 뭐 돈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일단 뭐 송정 해수욕장 근처 괜찮고요. 서면은 계속 괜찮죠. 서면 지금 좌측에 서면 1번가 쪽에 좀 주고 있는데, 부전천 복원 사업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고, 왼쪽으로 범천 그 철도 차량 정비단 범천 차량기지 거기 개발되면 아무래도 지금 좀 주고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 서면 1번가 쪽이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지금은 점포 카페 거리 쪽 동쪽으로 완전히 이전한, 상권 이동한 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고, 부산 상권은 어디가 있으며, 또 구분상가는 어떤 게 괜찮고, 꼬마빌딩은 어떤 게 괜찮을까, 이런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구분상가는 구축이 안전하고 꼬마빌딩은 호재가 있는 것이 좋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오늘 해리단길 계속 오를 겁니다. 왜 오르냐 하면, 바로 왼쪽에 지주택을 추진하다가 이제 지금은 뭐 무산된 우동 7구역, 지금 뭐 이제 사전 타당성 뭐 심의 이런 거를 진행하는데 아마 다음 달에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동 7과 여러분 잘 아시는 우동 3,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뭐 상가주택 이런 것들 보나마나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물건 나온 거나 거래 사례를 오늘 가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중동역 밑에 해운대 로데오가 있죠. 해운대 로데오는 상가입니다. 상가 건물은 낮고 땅은 넓죠.
근데 상가예요. 재건축한다 그러죠. 그래서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지금 일부 이렇게 공실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행사에서 이게 사들이고 있죠. 팔고 나간 건데 명도하고. 그래서 거기도 상가 투자를 했는데 주거시설로 재건축이 딱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땅은 넓고 건물이 낮으니까 또 높이 지을 수 있고 상업지다 보니까. 그래 그 좀 내려가면 미포 교차로 미포 거리 거기 보면 중동 오고요. 또 그 근처에 있는 건물도 크게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랑 캠프에서 대연동 답사 수업 오신 분도 알겠지만 대연 상구역 최근에 분양했던 그 바로 앞에 쓱쭈구리한 단독주택, 상가도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그게 11년 전에 2억 얼마에 팔렸다가 2년 전에 11억대 팔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이죠. 2011년 12년 그쯤인가 2억 얼마 했는데 2021년에 11억대 그렇게 팔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꼬마빌딩은 호재가 있는 것이 오르구나. 오늘 이런 데가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요런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해리단길 발감 관련 기사를 좀 올렸고 그다음 우리 우동 7구역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순서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재개발 순서에 관련된 블로그 하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동 7구역 구역의 위치에 대한 블로그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비구역은 아실에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실에는 우동 3구역만 나오지 극초기 재개발구역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극초기인 우동 7구역의 범위에 대해서 방금 또 블로그에 하나 올려드렸으니 역시 집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동 7 관련된 블로그가 몇 개 있는데 뭐 지주택을 추진했었다. 근데 계속 이제 싸우고 있다. 잘 안 됐다. 그래서 지금은 지주택은 안 되고 우동 7구역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 뭐 요런 얘기. 그다음 뭐 매물이 좀 있더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해리단길에 알박기 있는데 요거만 올려드리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해리단길 알박기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알박기 한 사람이 검찰에 송치된 이 사람 제 수강생인데 저하고도 법적으로 한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하고도. 그래서 제가 이제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해놨고 이 사람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현장에서 저하고 이 사람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리단길 알박기 사건은 전국 뉴스에다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저하고도 법적인 분쟁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소해서 이 사람이 벌금을 물었어요. 그걸 제가 이겼는데 소송에서 고소를 한 거죠. 소송이 아니라 고소를 한 거죠. 제가 법적으로 있었고 자, 이 정도 합니다. 하고 나머지 이제 해운대 아울렛 저기 로데 아울렛 해운대 로데오 관련 기사나 중동호 관련 기사나 LCT 관련 기사는 나중에 또 뭐 수업하다 또 중간에 얘를 충전을 해야 돼요. 뭐 실대 일단은 지금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제 수업은 현장에서 거래 사례들을 물건 바로 앞에서 거래 사례를 보면서 수업을 합니다. 매물 나온 거라든지. 근데 이게 지금 비가 오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보통은 우산을 쓰고 가기 힘드니까 그냥 제가 말로 떼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이게 또 직접 오셨는데 말로 떼우면 좀 궁금하잖아요 좀.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저 앞에서 해야 되는데 저 앞에 버거집이 있죠. 이게 거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편하지만 비가 오는 관계로 여기서 잠깐 요 바로 앞에 디스코로 거래 사례들을 한번 좀 보고 출발을 하죠. 여러분 디스코 한번 켜보시겠습니다. 디스코. 자, 일단 카메라로 한번 비춰봐 주겠습니까? 여기 잠깐 한번 비춰봐 주시고. 예. 비가 와서 조금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수업을 하죠. 화면이 잘 안 뜨네 지금. 조금 화면 뜨시는 분 있습니까? 뜨면은 뜨는 폰을 비춰줘야 되겠는데. 선생님 폰을 한번 좀 비춰. 뜹니다. 조금 느리네 서버가. 좀 많이 느리네. 좀 많이 느리다. 예.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여기 해운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위에 확대를 해보면 버그샵이라고 있죠. 바로 저 윗길에 있는데 20여 개 팔린 사례, 여기 보면은 19고천에 팔린 사례가 있죠. 네. 요거를 평당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평당가로 보면은
이렇게 평당 3,500, 평당 3,700 이렇게 평당 거래 사례들을 보는 겁니다. 지금 해리단길은